PF 진짜 터질까요? 올해 가능성 높습니다. 올해 터질 가능성 높다. 왜냐면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고금리 여파가 크죠. 두 번째,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것은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가 큽니다. 세 번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잘 생각해보시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소리죠. 요즘 뭐 그래서 춘천주공 살아나고 뭐 영등포 어디 잘 되고 서울 살아나고 있으니까 미분양 줄어들 것이다. 서울만 조금 나아진 거죠. 네 번째, 미입주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입주가 늘어난다는 소리는요, 결국에는 그 건설사에서 지어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죠. 선분양을 했을 때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을 토대로 지으면서 플러스로 중도금을 받죠. 4에서 6회 정도. 요걸 토대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도그나카우는 집 짓는 거고, 대신에 선분양이 후분양보다 싼 이유고, 그리고 결국엔 이걸 다 지은 것을 언제 수익을 내요? 잔금 때. 그럼 잔금 때 수익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입주가 안 되는 이유. 자, 그럼 미입주 사유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세가 안 구해져서. 두 번째,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세 번째, 대출이 안 나와서. 자, 그럼 전세가 안 구해진다. 요거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게 전세가가 폭등 시기라면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전세가가 폭락 시기라면은 해결이 더 힘들겠죠. 지금 역전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다음 기존 집이 잘 팔리겠느냐? 아,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다는데요. 살아났다는데요. 그래봤자 1에서 3월 지금 6천 건이에요. 근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은 아직 6천 건이 계산이 다 안 된 거니까 이때 1에서 3월 평균 거래량을 봤더니 15,000건 정도 되더라. 그렇다는 것은 지금 수준이 40%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안 팔리겠죠. 당연히 안 팔린다. 이거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 DSR 풀렸냐? 특례로 우회한 거지 풀린 건 아니죠. 규제 완화해서 막 전매하겠다. 오히려 그러면 저기 분양권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는 거 풀어줘도 아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PF 문제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되시죠. 그러면은 PF 문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PF에 자금을 댄 금융사들이 괜찮느냐? 그럼 자금을 댄 금융사들이 대부분 어디예요? KB, 신한, 농협, 또 뭐 있죠? 우리, 하나. 이런 데서 됐느냐? 아니죠. 얘네는 거의 다 예대금리 수익을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졌을 때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예대금리로 40%인데 우리나라 5대 금융주는 예대금리 수익이 거의 90%에 달한다. 즉 여기는 터져도 우리나라는 안 터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 탄탄한 곳들은 PF 문제에 거의 손을 안 댔다. 어디서 많이 댔어요?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돈 빼세요. 증권사, 보험사에선 빼란 이야기까지는 뭐 안 나오더라도 증권사는 사실 PF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주식 살라고 넣는 거잖아요. 보험사는 사실 보험 때문에 넣는 거고. 그렇지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데서 돈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연체율이 늘고 있다. 심하게. 빠르게 늘고 있다. 1금융보다 연체율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왜? 1금융에서 위험할 것 같으면 컷해요. 아, 너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것 같아. 안 아쉽죠? 1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못 갚을 것 같으니까 1금융에서 계속 컷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지금 금리를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 10%일 때랑, 그렇죠? 대출이자가 10%일 때랑 대출이자가 5%일 때, 대출이자가 10%일 때는요 100명 중에서 91명이 갚는다. 그럼 9명이 못 갚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91명이 10% 더 내서 갚으면 어떻게 돼요? 100.1%가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10%일 때는 9명까지는 지금 나갈이 돼도 손실이 안 나요. 근데 100명 중에서 5%일 때는 95명이 갚고 5명만 안 갚는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95명이 5%면 얼마예요? 95.47. 와, 이때는 9명이 안 갚아도 이득이었는데 이때는 5명만 안 갚아도 손해가 나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대출을 아무한테나 안 내주고 더 타이트하게. 이때는 9명까지 괜찮으니까 한 6, 7명 정도 나오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봤다면 이때는 뭐 2, 3명 나와도 힘들다. 타이트하게 하자. 그러니까 1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2금융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에. 그러니까 2금융에서는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2금융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3금융 가고 3금융에서 대부업 가고 대부업에서 요즘에 그 회수 잘 안 돼가지고 죽겠다고 하죠. 법정 최고금리 낮아졌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채로 가고 사채로 가니까 사람들이 빚 갚느라 죽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100만원 최저생계비 지원, 요것도 최저생계비 대출인데 100만원 다 하는 게 아니라 50만원 나눠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50만원 해주고 잘하는 사람들 50만원 추가 대출. 이게 15.9%까지 나오죠. 9%대에서. 이런데도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밀려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첫 번째, 일단 연체율.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뭘 대비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연체율 뿐만이 아니라 PF 문제도 생기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손 충당금을 쌓느라고 수익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이 터진다. 그럼 이 1명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고서 99명 중에서 대손 충당금 1명 남겨놓고 나머지 98명분을 빌려준다. 이게 됐다면요, 이게 5명이 되면은 5명 더 쌓아놔야 돼서 90명밖에 못 빌려줘요. 그러니까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을 조금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대손 충당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굉장히 위험한 지표가 떴다고 그랬죠. 100%도 안 되는 곳들, 새마을금고 중에서 이거 기사를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걸 볼게요. 자, 새마을금고 유동성 100% 이하인 곳이 지금 480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2.8%인데 유동성이 70에서 100%인 곳이 359곳이고 70% 미만인 곳이 121곳이다.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감소했어요. 대손 충당금 쌓고 뭐 하고 하느라고 유동성이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 유동성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상 증자. 즉 주식 더 발행해가지고 주식 팔아가지고 메꾸겠다는 거죠. 이게 저축은행 쪽에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징후들이 나왔을 때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 언제? 2011년 2월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양가를 높여놨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되죠. 그러면 그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거품이 빠질 상황이냐. 그랬을 때 안 빠지고 계속 버티니까 분양은 계속 안 되죠. 그러니까 PF 안 터지게 하려고 나온 정책들,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 보세요. 첫 번째 13대책에서 뭐 풀었어요? 전매 제한 풀었죠. 실거주 이것도 막 풀려고 노력 중이죠. 또 중도금 대출 풀었죠. 원희룡 장관에게 희롱당했죠.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둔촌주공 13, 14억 하는데 중도금 대출 12억까지밖에 안 내준다. 둔촌주공을 위해서 더 풀지 않겠다 라고 해놓고서 낼론 풀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요거 풀고요. 그 다음에 2월에 뭐 했어요? DSR 피해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죠. 1월 30일에. 2월이 아니고 정확히 1월 30일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2월 중에 또 뭐 나왔어요? 둔촌주공 줍줍하기 전에 무순위 하기 전에 무순위 지역 해제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둔촌주공 터져버리면은 여기저기 그 파급이 번져 갈 거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문제는 그 앞에 강원 레고랜드 터뜨려버려가지고 채권시장이 무너졌죠. 채권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게 PF에 영향을 주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PF를 12%로 받았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터졌으니까 둔촌주공을 막지 않으면 PF 문제가 바로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 억지로 막은 거예요. 누구 돈으로? 가계부채로. 근데 가계부채가요,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진짜 그 가계부채를 따지자면요, 먹고 과식해가지고, 응? 나는 먹방 유튜버가 아닌데 먹방 유튜버나 혹은 방송에서 되게 잘 먹는 분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처묵처묵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한 모금 더 먹으면 으익 하고 나오게 생겼어. 근데 여기까지 차서 못 먹겠어요. 아직 이만큼 남았잖아. 너네 더 먹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여기 한계까지 올라왔는데도 조금씩 소화되면서 내려가는 거 있죠? 그만큼 계속 먹이고 있는 거예요. 배 터져 죽겠는데. 가계부채라는 그걸. 그러면서 지금 버티게 만드는 건데 오래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 중에 부동산 PF가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터지는데 3년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분양시장이 식어가는 게 너무나도 빠르게 보이고 있고 그때보다 분양가가 높아서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던 거예요. 부동산 PF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올해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올해 안 터진다면은 자영업자처럼 또 연장하겠죠. 자영업자처럼 무한 연장해가지고 안 터뜨리는 거 아니면은 올해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자꾸 안전하다 언론에서 왜 안전하다고 자꾸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언론에서 안전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전합니다 계속 나오는 거는 과하게 위험해졌기 때문에 계속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